네, 연휴가 꽤 길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뉴욕 증시가 전혀 이상이 없이 잘 갔더라고요. 네, 어닝 시즌도 잘 보내고 있는 상태고 시장에서 우려가 됐던 여러 가지 악재들도 소화 능력을 보여주게 되면서 조금 편안한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어떤 또 주요 뉴스들 점검을 해드릴지 저희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내용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런저런 뉴스들이 빅뉴스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 핵심 내용부터 정리하고 하나씩 볼게요, 전문가님. 네. 어제 3대 지수는 구글 효과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고 1월 민간 고용 부문의 부진이 오히려 호재로 인식되면서 3대 지수는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는 0.6% 상승, 나스닥은 0.5% 상승, S&P 500은 0.9% 상승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은 게임주인 일렉트로닉 아츠가 5.6% 상승, 그다음에 버텍스 파마슈티컬이 3.2% 상승, 언더아머가 2.7% 상승했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철강업체인 뉴코가 4.2% 상승, 그다음에 자일링스가 4.9% 상승, 퀄컴이 6.2% 상승, 코보라고 반도체 장비 기업이 있는데 3.3% 상승, 램리서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모두 3.8% 상승, 그다음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3.6% 상승했습니다. 구글이 어제 7.5% 상승했는데요.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죠. 그리고 20대 1의 액면 분할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이제 UBS, JP모건, 제프리스 모든 글로벌 IB들은 일제히 목표 주가를 전부 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AMD도 5.1% 상승했는데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메타는 지금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1분기 매출 전망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지금 안 좋고요. 그 다음에 4분기 EPS도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지금 시간에서 21% 지금 폭락 중입니다. 그 다음에 페이팔이 24.5% 폭락을 했는데요. 역시 가이던스가 실망스러운 게 원인입니다. ADP 1월 민간 부문 고용이 전월 대비 30만 1000명 감소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는 20만 명 증가였습니다. 그다음 구체적으로 좀 보면은 서비스 부문에서 27만 4천 명이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제조업 쪽에서 2만 7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아무래도 서비스업 쪽에서는 오미크론 영향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연우 총재는 3월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경기 확장세는 지속되겠지만 속도는 둔화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올해 2%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혼돈의 자산 시장이었는데 사실 저희가 설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요. 전문가님 조금 정리가 되면서 차분하게 뉴욕 증시가 다행히도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3월에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라는 부분을 전해주셨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저희가 쉬는 동안에 베이비 스텝이 시사가 됐습니다. 50bp 금리 인상을 3월에 바로 할 수 있다라는 예상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는 게 한 목소리로 다 나왔어요. 연준에서. 네. 3월에 50bp 안 올릴 것 같더라고요, 전문가님. 네, 대표적인 매파인 제임스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에도 3월에 50bp는 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안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러면 채권 시장에서는 너무 금융시장이 너무 앞서간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해서 좀 그동안에 이제 낙폭이 좀 과대했는데 지금 시장은 조금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그런데 0.5% 인상은 좀 열어놔야 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만약에 3월에 0.5% 개인적인 생각인데 0.5% 인상을 하면은 올해 5회 정도로 그칠 것이고 만약에 0.25로 스텝 바이 스텝을 계속적으로 밟아 나간다면 올해 6회 정도를 금리 인상할 것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과는 봐야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또 연준 내부에서는 50bp는 너무 좀 강력하다라는 목소리가 그래도 일부 위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조금 안도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라는 것도 랠리를 우리가 쉬는 동안 랠리를 보였던 중요한 원인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게 일단 인플레가 정점을 찍었다라는 론이 다시 나왔어요. 이제 그 이후인즉슨 최악의 지금 물류 대란이 최악을 또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많이 보더라고요. 인플레가 이제. 네, 좀 완화는 되겠지만은 전 또 아까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인플레이션 목표치 2% 내는 이제 불가능하다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 물론 완화는 되겠지만은 아주 서서히 꺾여 내려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도 3% 초반은 봐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 상황 속에서 또 민간 부분의 고용이 발표가 된 게 이것도 또 호재로 됐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줄었던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지금 아무래도 서비스 부문에서 27만 4천 명이 주는 게 오미크론 영향 때문으로 그냥 타격이 바로 굉장히 직격탄을 입은 컸군요. 것으로 예. 보고 있고요. 뭐 이미 뭐 오미크론 때문에 아파서 쉬거나 뭐 이런 것이 그렇죠. 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주식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거를 갖다가 조금 고용 쪽에서 좀 완화될 것이라는 것을 보고 좀 호재로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가지고 네. 어제 뭐 시장은 뭐 전부 3대 지수 뭐 이거에 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일에 나오게 될 비농업 부분의 고용도 당연히 이러면 충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도 계속된 호재로 인식이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네. 이 ADP 이제 민간 고용 부문의 고용이 너무 이제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 비농업 부문 고용도 뭐 이미 일단 기대치는 낮아졌지요. 그닥 좋진 뭐 않겠어요? 예. 이미 시장에서는 안 좋을 것이라는 건 예상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지금은 이제 뭐 고용은 결국에는 좀 일시적인 것이라고 좀 봐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올해 미국의 실업률이 전체적으로 지금 긍정적으로 예상하는 인사들은 3% 이하까지도 실업률이 떨어질 완전 것이라고 고용 상태로.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것 때문에 어제 채권 시장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연준이 매파에서 비둘기파로 이제 돌아서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듯이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 그다음에 양적 긴축 올해 이제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겠죠. 이게 고용 시장의 부진이 추세적으로 꺾이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조금 된다고 한다면 요거는 호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꺾인 것이 아니다라는 해석 때문에 좋게 본다라는 부분은 체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비농업 부분 조금 데이터 볼까요? 보고 나서 조금 더 시장의 반응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들도 이 종목별로 해서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실적 발표도 이제 빅테크 계속 나와서 저희가 뭐 페이스북도 체크를 해드렸고 연휴 동안에 이제 서학개미 분들이 나도 이제 구글 주주 될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겠어요. 네, 138달러면은 구글을 한 주를 손에 쥘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액분 소식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네. 네. 지금 뭐 예상치로는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뭐 138달러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 뭐 7월에 이제 액면 분할 이제 상장이 되니까 아직 좀 더 시간이 있겠고요. 뭐 지금 100에서 150달러 내에서 지금 상장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구글이 뭐 액면 분할 소식도 뭐 이게 주식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구글 주식이 어제 상승한 것으로는 이게 좀 더 컸는데 네. 역시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게요. 예 그래서 뭐 모든 글로벌 IB들이 뭐 목표 주가를 전부 다 상향 조정했는데요 영업이익률도 여전히 예상치보다도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률이 31%로 나왔는데 30% 이상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뭐 회사의 실적에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본금 증가 없이 그냥 발행 주식 수만 늘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시장의 예상을 다우 지수에도 들어올 수가 있을 것 같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예. 예. 그 동안에는 좀 구글 같은 경우에 다우지수에 못 들어왔는데 네. 이번에 액면 분할을 하면서 다우지수의 편입이 예상된다는 지금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뭐 저도 이제 뭐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모르니까 네. 좀 더 시간이 지나고 7월 상장 돼봐야지 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서학개미 분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지 않겠습니까? 변동성이 큰 미국 주식을 또 이제 늦은 밤에 또 거래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1월 달에 수익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네. 구글을 노리시고 계신 분들께 베팅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한 번 더는 흔들릴 것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네. 저번 주에 5에서 17% 정도의 나스닥 기준으로 상승이 있을 거니까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 7% 정도 반등이 나왔지요. 지금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조금 더 상승해서 15,000 부근까지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또다시 꺾여 내려와서 다시 전저점 밑으로 가느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당분간은 바로 전저점은 좀 깨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당분간 조금 뭐 기업의 실적에 대한 발표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또 시선이 전부 다 경제 지표보다는 오히려 실적 쪽에 좀 맞춰져 있어가지고 개별 종목별로 여전히 또 뭐 상승하는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 상승할 것이고 안 좋은 실적 발표하면 오늘 또 메타처럼
굉장히 좀 많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당분간 지수는 뭐 등락을 좀 여기서 좀 거듭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극단적이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전문가님 말씀해주신 그 메타로 사명을 바꾸고 나서 첫 실적 발표, 뭐 지금 메타버스 이게 실적에 되게 충격이 커가지고 NFT에 홀리기도 했는 페이스북의 1분기표도 안 좋게 나와가지고 우리 시장에도 오늘 굉장히 영향이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실적이. 저는 예. 뭐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오늘 미국 시장이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상당히 폭이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일정 부분 좀 반영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이따 뭐 오전 방송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네. 조금 반등을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다음 주에 옵션 만기일 전까지는 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서 많이 가면은 저는 한 2,800선까지도 반등하지 않을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닥을 찾는 것이 관건이오이다. 바닥을 못 잡아가지고 너무너무나 불안한 투매들이 설 전에 또 많이 나와가지고 더 이상 뭐 밀릴 데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장이 좋게 움직이고 나서 이제 설 지나고 개장이 되는 건데 굉장히 크게 반등을 예상하시나 봐요. 전문가님 보시는 게 폭이. 아무래도 네. 저는 좀 2,800 정도까지 선의 반등을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도 옵션 만기일이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예. 뭐 지수에 뭐 더 이상 뭐 팔 물량도 뭐 그렇게 솔직히 많지 않고 외국인들도 더 이상 여기서 자기네들이 뭐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만약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시장을 누르면서 팔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일정 부분 올라오면 차익 실현 관점에서는 봐야 되겠죠. 네. 시장을 약간 올리려는 측이 조금 더 강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금을 많이 마련해 두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네, 투매를 하고 싶지만 꾹꾹 참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이제 설 지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여야겠다라는 그런 액션 계획들을 잡고 계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점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돈을 써야 됩니까? 그럼 현금을? 제가 이제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이제 주식 분할 매수 하는데 30%는 설 이후에 혹시 남겨두고 설 여유분 이후에 주셨죠. 보고 예. 오르든 안 오르든 차라리 그때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저는 이제 뭐 계속적으로 주식 좀 사야 된다는 쪽이고 물론 안 사도 좋습니다. 안 사도 좋은데 뭐 여기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7% 정도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7, 8% 선에 그렇게 본다면 그냥 계속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능사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식을 좀 사야 되는데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고 뭐 다시 어제 그러니까 저번 주에 저점이 저 바닥이 아니라고 보면 안 살 수도 있겠죠. 오랜 동안 또 기다릴 수는 있겠지만 뭐 꼭 그런 것보다는 역시 상승에는 어느 정도 좀 동참해서 단기적으로라도 좀 이익을 챙기고 나오자 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번 주 금요일 날에 모든 종목들이 다 고르게 올랐어요. 그러면 특별히 아주 강한 종목도 없고 아주 약한 종목도 없고 하지만 이제 당분간은 실적 시즌도 우리나라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입장인 만큼 결국에는 실적에 따라서 좀 더 강한 종목은 강한 종목이 약한 종목과 좀 나누어질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닝 시즌의 주인공이 또 가려지는 또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전문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의 강한 랠리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오늘 반영을 해줄까요? 네, 기대감 갖고 출발 준비해보자. 네, 이렇게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2,800까지 회복을 점치고 있는 상태고, 네, 주간 전망 나온 거 보니까 증권사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반등 탄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 대비 이제 더 강한 종목을 찾는 게 핵심일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숙제가 될 것 같은데, 어닝 시즌을 관통하고 있는 점을 잊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닝에 대한 프리뷰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해 나간다면 현금 여유 있게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투입해도 괜찮겠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모닝타임즈였습니다.